2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 및 기획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최애인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최애인은 한국어로 최애 사람을 뜻하면서 이는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최애돌이란 사이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관심 있는 아이돌을 최애로 선택하고 그 아이돌에 대한 일정을 등록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돌의 이런 모습이나 그런 거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주제에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거 저희 최애돌 웹사이트를 분석하고 최애 일정뿐만 아니라 나의 일정까지 등록하여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단 그 최애돌 사이트를 분석했을 때 일단 캘린더 기능이 부족한 점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원하는 카테고리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무분별하게 스케줄을 등록하여 일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1차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일정을 받고 그 일정을 관리자가 판단하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걸러주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다가오는 일정을 표시하고 개인 일정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서비스 소개는 일단 저희가 이 PPT를 발표를 하고 나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페이지랑 회원가입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메인 페이지에서 본인이 회원가입 때 선정한 최애 아이돌을 제보를 할 수 있고 캘린더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최애 일정을 확인하고 개인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이미지라든가 비밀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요청한 아이돌의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키텍처 그림이고요.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저희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상태 관리로는 리덕스랑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리덕스를 사용하였고 서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실 아이돌 데이터나 유저 일정 같은 게 서버 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서버 데이터 쪽 성향이 강해서 리덕스보다는 사실 API 콜을 줄이고 캐싱해주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는 비중을 높였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디장고를 사용했고 포스트 SQL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직접 크롤링하여서 이쪽에 데이터를 넣었고 이 데이터를 포스트 그래프를 디장고 모델과 연결시켜서 이 데이터 가지고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API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프론트와 백을 렌더에 배포하고 네임칩을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하여 같은 도메인에 두어서 오리진 문제나 코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에 보이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저희는 이미지 서버를 따로 두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왜냐하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를 백단에 그냥 바로 저장해 버리면은 저희 단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따로 두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회원가입, 로그인, 그 백서버 통신, 관리자 페이지, 유저 캘린더 부분을 담당하였고, 현지님은 랜딩 페이지, 캘린더 페이지, 사이드바 레이아웃, 카테고리별 버튼 로직을 구현하였습니다. 지영님께서는 캘린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캘린더 중심으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기님은 백서버에서 DB 생성 및 연결, 이미지 서버 생성 및 관리, 아이돌 데이터 크롤링을 했고, 그 밖에 API를 만들었습니다. 수호님께서는 유저 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로직에 관련된 유저 캘린더, 유저 서버를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대충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면, 랜더에서 배포하여서 그 백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구니콘을 사용하여서 파이썬이 그 웹이랑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였고, 프론트에서는 크게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상태 관리로는 리덕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CSS 같은 경우에는 SCSS를 사용하여 SCSS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컴포넌트마다 CSS가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DB로는 포스트그랩 SQL을 사용하였고, 이미지 서버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리고 형상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슬랙을 통해서 소통을 하였고, ERD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저희 백엔드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GitHub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코드들을 형상 관리했습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회원 가입할 때랑 로그인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백엔드에서만 사실 처리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에서 아이디 중복이나 중복되는 값들을 백엔드에서 사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김에 모든 부분을 백엔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프론트 단에서도 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 회원가입 시에 아이디 중복 그런 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프론트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사용자 경험을 좀 빨리 주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에서도 이런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론트에서는 리액트 훅폼을 사용해서 그 쉽게 유효성 검사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처리를 했고, 백엔드에서도 유효성 검사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게, 클라이언트 측에서 로그인 요청을 보내면은 그 로그인 한 것에 대해서 백엔드에서 응답을 주어야 되는데, 이 응답한 거를 프론트 측에서 어떻게 저장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가입되어 있는 로그인 그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은 그 백엔드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로그인한 유저에 대한 정보를 리덕스에서는 그 로그인 액션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쿠키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럼 리액트 쿠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쿠키에 저장해 놓습니다. 이 저장해 놓은 쿠키를 모든 리액트 앱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리덕스 스토어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리덕스 스토어에 저장을 해 놓으면 리덕스에서 모든 컴포넌트가 그 사용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로그인한 유저에 대해 클라이언트 단에서 보여줘야 할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미지 그 프로필 설정하는 과정인데, 일단 마이 페이지에서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원래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프로필을 변경하려면 백엔드에서 바로 이미지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백엔드에서 이미지를 저장해버리면 백엔드 DB가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식을 생각해 냈는데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프로필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을 누르면 백엔드에서 이미지를 담을 빈 URL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엔드는 그 요청을 받고 다시 클라우드 플레이어한테 그 빈 URL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URL을 요청하면 응답으로 바로 빈 URL을 주고 다시 프론트 쪽으로 빈 URL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빈 URL을 가지고 올린 이미지를 그 URL에 저장시키고 그 응답을 다시 보내주고 이 채워진 URL을 다시 백에 저장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백엔드에는 이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URL만 저장시키기 때문에 서버의 과부하 관리의 문제가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캘린더 페이지는 날짜별로 필터링된 일정이랑 그 다가오는 일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해줬고 그거를 그 요청을 백엔드에서 get 요청을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런 걸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따 시연 영상 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았던 점은 기획 단계에서 UI 디자인이랑 기능 그리고 DB 모델링을 확실히 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게 가장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가 배포를 AWS 프론트 서버는 AWS S3와 클라우드 플란트로 배포를 하고 백엔드 서버를 EC2 기반으로 배포를 시도하였지만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배포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두 개 다 배포는 완료는 했지만 프론트 서버랑 백엔드 서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라는 페이지에 연결을 해놓긴 했지만 지금 렌더 거기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코드 리팩토링에 대해서 좀 못했던 부분이 많았고 또 약간 배포를 하고 나서 잡히는 에러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완성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프로젝트를 배포해가지고 확실히 배포해 놓은 다음에 완전히 돌아가게끔 에러도 잡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I나 UX 같은 경우도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회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터라 필수적인 기능 이외에 추가로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못해서 아쉬웠고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기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 활용의 아쉬움, 그 배포를 EC2로 배포를 했지만 백엔드 최종 코드를 빌드한 후에 배포할 시간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AWS 이외에도 AWS의 EC2 이외에도 오토스케일링, 또 AWS 아우라 DB를 다양한 기술들이 많았는데 그 기술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현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서버 데이터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API 정보가 많아지면서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많고 쓸데없이 많이 불러와지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영님 같은 경우는 소통의 중요성, 기본 개념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개념 정리와 프론트와 백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수현님 같은 경우에도 기능 구현의 아쉬움을 느끼셨고
추가하고 싶은 기능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소통의 중요성이 많이 느끼셨고 기능 구현에 아쉬움이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PPT는 끝났고 지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메인 사이트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여기 아이돌들의 노래 나오고 아이돌들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일정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거 누르시면은 그리고 전날 버튼을 누르면은 그 5일 스케줄이 나오고 다음날 버튼을 누르면 7일 스케줄이 나오는데 지금은 스케줄이 6일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로그인을 해서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니를 최애로 등록하고 잠시만요. 회원가입 비밀번호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최애로 선택했던 제니라는 거에서 제보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매에 대한 일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정은 3월 27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이렇게 업로드한 스케줄은 관리자가 확인 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로그아웃을 하고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리포트 테이블에 제가 방금 등록한 아이돌 굿즈 구매 3월 27일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틀린 일정이면 삭제하기 기능이 있고 또는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다고 확인이 되면 여기 업로드 스케줄을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3월 27일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 스케줄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 버튼이 활성화되면은 이 13일에 제 스케줄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일에 대해 6일이랑 30일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발매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면은 그거에 맞게 이 다른 발매에 대한 거는 비활성화 시키고 또 그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